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정범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자녀일 때 바라보았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막상 부모가 돼서 바라보았던 자녀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은퇴한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선정한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녀들이 은퇴한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 첫째, 무이자 애정 출금이 가능한 부모로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그런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돈이 필요하죠. 문제는 갑자기 필요한 목돈이 문제입니다. 이때 애정을 담보 삼아서 무이자 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은행이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캥거루 페어런스로 불려지는 부모은행이 그것이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만큼 우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엔 엄연히 존재하는 숨겨진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다시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의 두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할 즈음까지 순간순간 돈이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55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약 5년여의 시간이 부모은행을 활용했던 그런 시기였죠. 물론 아버님이 돈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점심 한 끼도 돈 주고 사 먹는 걸 아까워하는 분이죠. 그래서일까요? 제 눈에 비친 아버님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90이 넘은 현실에서 크던 작던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매월 드리는 용돈, 국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돼서 지원받은 지원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 5명의 여동생이 가끔씩 쥐어주는 용돈 등 지금도 90을 넘긴 고령이지만 매월 들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은행에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10,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으면 매년 200여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제가 되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처럼 비록 소액이지만 아껴서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는 경험을 해보셨냐고 말이죠. 제 아버님은 1,000원, 2,000원을 아껴서 저축하는 분입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잔돈뿐이겠지만 제 아버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돈을 만드신 분이죠. 티끌 모아서 태산이란 말은 제 아버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죠. 하지만 현실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푼돈이지만 꾸준히 오랜 동안 저축하면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고 언젠가는 자녀를 위한 경제적 버팀목이 될 만큼 적지 않은 돈으로 불어나니까요. 그 돈이 1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아버님은 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셨어요. 작년에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얼마 전에 만기가 돼서 재예치를 결정해야 했죠. 이때 새마을금고 금리가 4%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4%라도 어디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1년짜리 예금하면 4%지만 6개월짜리가 지금 3.7%니까 6개월 이후에 다시 6개월짜리로 가입하면 그 사이에 금리가 떨어져도 1년 기준으로 합산을 해보면 6 내지 7% 사이는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6개월짜리 상품으로 재예치를 하셨어요. 물론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저도 아버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90이 넘은 어른인데 아직도 제 아버님의 총기는 여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제 하는 고백이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매우 든든한 부모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되돌려드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버님이 제 등 뒤에 계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식을 외면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어야 동의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 순간 돈이 오가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녀에게 대가 있는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염두에 두고 몇 푼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대비합시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이번엔 건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은퇴한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 두 번째, 부모가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또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 아버님은 90을 넘긴 상황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처럼 고령이 되면 병원에서 생활하거나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견뎌야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고령임에도 병원비라야 한 달 약값으로 녹내장 투약, 고지혈증 그리고 이런저런 의료 비용으로 약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노부모 건강과 관련해서 자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간병을 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치매 같은 질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60 가구 72.7%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노부모 간병 비용은 평균 2,035만 원 수준이었죠. 물론 1년에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형제 자매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계가 부담한 비용은 평균 734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형제 자매가 없는 1인 자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2천만 원이 넘는 간병 비용은 자녀 독박 비용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양가 부모를 염두에 두고 보면 최대 4명의 부모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랫동안 생존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생존한 부모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치매와 같은 중병이 온다면 그땐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강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폐륜적 선택이 정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위험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건강은 자식의 근심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노년에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자녀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적 측면인데요. 자녀들이 은퇴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 세 번째, 움직이는 부모, 활동하는 노후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노인정이나 파고다 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소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집안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사는 노후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삶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마음만 있으면 등산을 갈 수도 있고 공짜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행 같은 일상을 보낼 수도 있죠. 물론 목적이 있는 여행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걷기 운동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장인 어른은 80을 넘긴 지금도 땜빵으로 경비를 하시지만 매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하죠. 제 아내는 아버님 연세 때문에 말리는 편이지만 장인은 몸이 근질거려서 놀 수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장인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어떤 일상을 보내든 상응하는 돈이 지출되죠. 가령 하루 5천 원 정도만 쓸 수 있다면 점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을 먹을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맛있는 백반 도시락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쌀 수 있다면 점심에 자연을 벗삼는 한 끼 식사와 커피 한 잔도 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노부모가 집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곳저곳 여행 삼아 움직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고 보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선물이 재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노후 일상도 자녀에겐 특별한 선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